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아마 출근길이시거나 막 복잡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어떻게든 좀 따라잡으려고 이 방송을 켜셨을 텐데요. 네, 다들 바쁘신 와중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심층 분석 자료는 최근 아시아 기술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드디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네, 엄청난 뉴스였죠. 다들 막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수많은 언론에서는 이게 막 AI 혁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그 엄청난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가 단순히 칩을 너무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니라, 네, 그 투자자들이 진짜 사고 싶었던 다른 주식을 법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통제당해서 약간 억지로 밀려 들어온 돈이라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와, 시작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포인트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나 기술 트렌드를 볼 때 아주 거대한 태양 하나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AI 반도체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그리고 그 칩을 깎아내는 TSMC, 이 두 개의 태양 말이죠. 네네, 모두가 그 두 회사만 쳐다보고 있죠. 근데 그 일식을 관찰해보면요.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는 그 순간에 평소에는 눈이 부셔서 안 보이던 주변의 거대한 코로나가 확연하게 빛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아, 코로나.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쏟아지는 소음 속에서 이 코로나, 즉 반도체 생태계 주변부에서 벌어지는 일의 진짜 이유를 해체해보는 거죠. 혁신 인사이트만 골라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주식이 올랐네 마네 이런 표면적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단순하면 재미가 없죠. 네, 그 이면에 숨겨진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심지어 서로 막 충돌하기까지 하는 스토리를 낱낱이 해체해 볼 건데요. 하나는 AI라는 기술 자체가 피할 수 없이 진화하면서 생기는 아주 건전하고 구조적인 결과고요. 건전한 성장. 네. 다른 하나는 방금 진행자님이 오프닝에서 던지셨던 그 질문처럼 아주 냉혹하고 기계적인 금융시장의 룰이 만들어낸 수급 문제입니다. 아, 룰이 만든 왜곡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쭉 따라오시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은 앞으로 뉴스에서 AI 기사 보실 때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끼고 보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스토리, 기술의 진화부터 좀 짚어보죠. 도대체 왜 갑자기 엔비디아랑 TSMC라는 태양 주변으로 돈이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AI가 지금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자료 보면서 한번 비유를 해봤거든요. 그 초기 AI 투자가 대형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추론, 인퍼런스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 네네,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학습 단계는 아주 거대한 대학교를 지어놓고 엄청난 천재 교수들을 모아서 초거대 AI라는 학생을 막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 대학교 안에서는 사실 오직 최고의 성능,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추론 단계는 그 똑똑해진 졸업생들이 실제 사회에 나와서 수많은 기업이나 서비스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맞아요. 내 스마트폰에서 사진 보정해주고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돕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럼 대학교 연구실에서 공부할 때 쓰던 막 억 단위 슈퍼컴퓨터랑 현장 나가서 매일 가볍게 일할 때 쓰는 도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도구의 변화가 지금 시장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어요. 대학에서 AI 학습시킬 때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같은 막강한 범용 장치가 무조건 필요했거든요. 뭐든 다 할 수 있는 장치요? 네, GPU를 약간 다용도 맥가이버 칼이라고 해볼까요? 학습할 때는 무슨 연산을 할지 모르니까 모든 기능이 꽉꽉 들어찬 무겁고 비싸고 전기 엄청 먹는 최고급 맥가이버 칼이 필요하죠. 아, 배터리도 훅훅 닳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졸업생이 이제 전 세계 수억 대의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음성인식 딱 하나만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기기에 수백만 원짜리 맥가이버 칼을 쥐어줄 수는 없죠. 단가도 안 맞고. 맞습니다. 너무 무겁고 비싸고. 그래서 추론 시장이 커지면 특정 목적에 딱 맞게 깎아낸 맞춤형 칩, 그 에이직이라고 부르는 가볍고 예리한 메스가 필요해집니다. 아, 맞춤형 칩, ASIC? 네,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CPU, 데이터를 지연 없이 주고받을 일반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조명이 확산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맞춤형 칩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미디어텍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번 자료에서. 네네, 미디어텍. 사실 전 여기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미디어텍은 보통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렴한 모바일 칩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회사 아닌가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가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 두뇌를 미디어텍한테 맡긴다고요? 좀 비약 아닌가요? 겉보기엔 진짜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근데 빅테크들 속사정을 깍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이제 엔비디아, 비싼 GPU 사다 쓰는 거에 지쳤거든요. 아, 비용이 너무 깨지니까. 맞아. 그리고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는 효율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 서비스에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체 칩을 만들자 선언을 한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요? 소프트웨어는 천재들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천재인데 나노 단위의 반도체 물리 회로를 에러 없이 완벽하게 설계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아하, 아이디어랑 스케치는 있는데 도면을 못 그리는구나. 그렇죠. 실제 공장에 넘길 정밀한 설계 도면으로 바꿔줄 파트너, 그 에이직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미디어텍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미디어텍이 모바일 칩을 수십억 개 설계하면서 쌓은 가성비, 전력 효율 노하우가 여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결국 열시키고 전력 아끼는 전쟁이거든요. 와, 모바일 꼬리표 떼고 서버용 파트너로 급부상하는 거네요. 그럼 삼성전자는요?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 동안은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AI 물결에 못 올라탔다, 뭐 HBM 경쟁 밀렸다 이런 평가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뼈아픈 시기가 있었죠. 근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막대한 자금이 다시 몰리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추론 시대로의 확장이 삼성한테 엄청난 기회의 창을 열어준 건데요. 학습 단계에서는 막 비싸고 엄청 빠른 HBM만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짝꿍이니까요. 근데 실생활 서비스로 내려오면 끊임없이 데이터 저장하고 꺼내 쓰는 일반 디램이나 낸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게다가 삼성만의 아주 독특한 무기, 백화점식 구조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백화점식 구조요? 메모리도 만들고 남의 칩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도 하고 거기에 패키징까지 다 하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약간 이도저도 아닌 문어발이다 이렇게 비판받지 않았나요? 집중을 못한다고. 과거엔 그랬죠. 근데 첨단 AI 시대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AI 연산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시나요? 열? 발열 아닌가요? 발열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칩과 메모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연산 장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길이 멀면 거기서 병목이 생기고 열이 팔팔 끓거든요. 아,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군요. 딱 그거요. 그래서 요새는 이 칩들을 아주 미세한 간격으로 심지어 3차원으로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서 하나의 칩으로 꽉 포장해버립니다. 이게 첨단 패키징이에요. 아하, 찰싹 붙여놔서 빛의 속도로 소통하게 만드는 거군요. 전기도 덜 먹고. 네, 근데 이걸 하려면 고성능 연산 칩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최고급 메모리도 있어야 하고 조립하는 패키징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세 개를 한 지붕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삼성 유일하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삼성한테 야, 우리 설계도 줄 테니까 칩 만들고 니네 메모리 붙여서 포장까지 턴큐로 해줘. 이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기술적 확장이 만들어낸 아주 긍정적이고 건전한 시나리오죠. 아, 여기까지 들으니까 생태계 전체가 크는 게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요, 제가 좀 삐딱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약간 의심이 듭니다. 오, 어떤 의심이시죠? 시장이 뭐 항상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나요? 엄청난 자금이 삼성이나 대만 기술주로만 몰려가서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게 오직 이런 기술적 감탄 때문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훌륭한 본능이십니다. 그 의심이 바로 우리가 파헤칠 두 번째 스토리, 수급의 착시 현상입니다. 역시 뭔가 있었군요. 네, 금융시장에는 기업 기술력이나 가치랑 전혀 상관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룰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펀드들의 단일 종목 투자 한도 규정이죠. 투자 한도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글로벌 펀드들이 고객 돈 안전하게 지키려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둬요.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우리 펀드 전체 자산의 10% 이상은 한 바구니에 안 담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자 그럼 대만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SMC가 대만 증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뭐 엄청 크겠죠. 대만의 상징 그 자체니까. 무려 30%로 훌쩍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아시아에 투자할 때 TSMC 주가가 워낙 폭등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펀드 내 한도를 꽉 채워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수조 원 굴리는 매니저들이 본사 규정 때문에 야, TSMC가 진짜 짱인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우린 한 주도 더 못 사. 이렇게 된 거라고요. 믿기 힘들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매니저들은 고객 돈이 계속 들어오면 AI에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수익을 내야 하니까. 아, 이거 제가 재밌는 비유 하나 떠올랐는데 해봐도 될까요? 네네, 해보시죠. 동네에 진짜 끝내주는 수제버거 맛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거기가 TSMC인 거죠. 그래서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왔어요. 네. 근데 줄이 너무 긴데다가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인원 제한 초과니까 더 들어오시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이러고 문을 턱 막아버린 거죠. 아, 완벽하네요. 근데 내 손에는 당장 돈이 있고 무조건 오늘 점심으로 AI를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보니까 옆집에서 핫도그이 팔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옆집이 대만의 패키징 회사들이나 삼성전자 같은 대체 종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그 옆집으로 달려가니까 식당 사장님은 영문도 모른 채 대박이 나고 핫도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거네요. 하하,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삼성이나 미디어텍 기술력을 인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주가 폭등의 상당 부분은 그 버거집 못 들어가서 밀려난 배고픈 자금들이 억지로 밀어올린 기계적인 착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듣고 나니까 되게 섬뜩한데요. 그냥 오르면 좋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위험할 수 있죠. 주가가 실력보다 먼저 움직인 거니까요. 체력이 좋아져서 그림자가 커진 게 아니라 뒤에서 강한 조명을 쏴서 그림자만 비정상적으로 키워놓은 상태인 거예요. 거품이 낀 거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네요. 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너무 비싸진 상태인 거죠. 만약에 조만간 이 후발 주자들이 압도적인 실적을 증명 못하면 조명 꺼지는 순간 그림자 확 쪼그라들고 투자자들한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 확장이란 장밋빛 기대감이랑 펀드 한도라는 수급 왜곡이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랠리가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우연한 대박인지 판별할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넘어서 진실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숫자를 봐야죠. 첫째, 삼성전자는 HBM 공급량 폭발적으로 늘리고 핵심 고객사, 그 엔비디아, 까다로운 품질 인증 통과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언론 보면 HBM 금방금방 다 만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어렵나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얇은 종이 같은 메모리 칩을 8단, 12단 쌓아서 수천 개 구멍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열받으면 이게 휘어버리거나 떨어지거든요. 아, 칩이 휘어요. 네, 그래서 이 불량품 안 내는 수율을 잡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문 적자 줄이고 진짜 빅테크들한테 수주 따냈는지 매출 숫자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숫자로? 그럼 미디어텍은요? 미디어텍도 칩 설계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됐고요. 다음 실적 발표 때 전체 매출에서 그 맞춤형 칩, ASIC 비중이 진짜 커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계속 기존 스마트폰 칩 매출만 나오면 시장은 돈을 뺄 겁니다. 기업 내부 숫자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 소방서 인원 제한 같은 외부 변수는 어떻게 확인해요? 만약 대만 당국이 규제 풀어줄게 맘껏 싸!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오, 그게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 이벤트입니다. 만약 규제가 풀렸는데 삼성이나 미디어텍에 있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다시 TSMC로 우르르 몰려간다. 핫도그 버리고 버거집으로 다시 뛰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의 랠리는 100% 수급이 만든 거품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꼴이고요. 반대로 규제가 풀렸는데도 돈이 안 빠져나가고 계속 머문다면 그건 펀더멘탈을 인정했다는 엄청난 긍정적 신호가 되는 겁니다. 아, 확실한 지표네요. 자,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흥분 섞인 뉴스 뒤에 있는 두 가지 힘을 봤습니다. 생태계가 건전하게 확장되는 구조적인 힘, 그리고 억지로 돈이 밀려 들어간 수급 왜곡의 무서운 힘.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뉴스 보실 때 오늘 올랐네?가 아니라 이게 한도 때문에 밀려온 돈인가? 아니면 진짜 수율 잡은 실력인가? 이걸 날카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식은 비판적 사고의 필터를 거칠 때 비로소 투자자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거든요. 시작이 환호할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체력을 숫자로 확인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통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 끄고 나서도 혼자 좀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분석 쪽 들어보셨는데 AI 밸류체인 확장의 숨은 수혜 분야로 데이터 센터 냉각이랑 전력 관리 기술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거든요. 아, 쿨링. 엄청 중요하죠. 네, 생각해 보세요. AI가 수억 대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추론을 시작한다면 지구상 데이터 센터랑 통신망은 전기 먹는 하마가 돼서 불타오른 듯이 뜨거워질 겁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미래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제일 똑똑하고 화려한 반도체 설계하는 천재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열기를 묵묵히 식혀주고 전력 문제 해결하는 약간 땀 흘리는 배관공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처음 말씀드린 일식의 비유 다시 떠올려 보시고요. 화려한 태양에만 시선 뺏겨서 주변 생태계 열기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탐구였기를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